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코드를 좋아하는 안시엠TV입니다. 자, 오늘 6월 14일이죠. 6월 14일 다음 주 주식 전망 및 옵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여러분 큰 변곡점이 왔거든요. 있는 그대로 데이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러분 정권 방송이라든지 주식 단톡 주식 유튜브에서 여러분 다시 급등한다 아니다 미국장이 최근에 지난 목요일날 다우지수가 6.9% 빠지면서 장이 빠진다 지금 말이 많은데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 오르막이면 내리니까 둘 중 하나 찍으면 되니까 누구나 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큰 소리 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팩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참고를 하십시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내 소신껏 내가 보는 객관적인 분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글로벌 증시가 변곡점에 왔다는 거죠. 드디어 일본 변곡점에 왔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다우지수가 6.9%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S&P 5% 빠진 게 신호입니다. 일단 상승은 추세는 이탈되었다. 물량 일단 주식 입장에서는 반줄이라. 최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단타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좀 오바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냉정히 이성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어려운 게 여러분 주식은 미래를 그러니까 뭡니까 선반영된다는 거죠. 주가는 항상 여러분 경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6개월 앞선다. 선반영되고 그래서 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분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팩트를 보기 힘들다. 요즘은 언론이 너무 많고 너무 아는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보가 많아서 팩트를 정확하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워렌 버핏이 여러분 최근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끼나 소나 가재나 지금 워렌 버핏을 비판하는데 진짜 얼라들이 여러분 워렌 버핏이 주식을 30년, 40년, 50년 아니고 지금 90이니까 60년, 70년 한 사람입니다. 저도 20년을 지켜봤는데 2000년 벤처 기업 뽑을 때도 워렌 버핏 비판을 많이 받다가 결국 나중에 여러분 역시 워렌 버핏이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끼나 소나 진짜 워렌 버핏 비판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비판하는 거는 원래 트럼프 성질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항상 뜨고 있는 개미 투자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 눈대 놨고 그 을라가 지금 물론 또 개인적으로 개인 매매니까 여러분 혼자 매매니까 짧게 치고 빠지기 쉽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워런 버핏을 방송에서 까고 있는데 지새끼 왼쪽 불알만 한 게 세상 무슨 줄 모르죠. 워런 버핏이 만약에 여러분 물론 여러분 워런 버핏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주식이랑 100번 하면은 70번 먹고 30번 깨지는 게 맞지만은 워런 버핏은 지금 여러분 펀드 구성이 크단 말이죠. 분명히 판단을 내릴 때 자기 혼자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번에 뭐 팔았죠? 항공주 팔았습니다. 저는 항공주 잘 팔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같이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팔고 나니 더 올라가시니까 야 지금 많이 올랐다 하겠지만은 워런 버핏은 항상 크게 봅니다.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중량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은행주 판다 그랬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같으면 항공주 저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항공주하고 은행주 팔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한다면. 그래서 워런 버핏을 비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워런 버핏을 비판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워런 버핏은 크게 보는데 자금이 수십조리 움직이니까 크게 보는데 결국 나중에 한번 지나보십시오. 항공주가 워런 버핏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진지 더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흐름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에 내 손모가지 건다. 돈은 없어서 걸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저는 워런 버핏 쪽으로 건다. 저는 항공주 은행주 안 산다. 지금 당장 내일 팔겠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항공주나 은행주를 팔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워런 버핏은 아마 시장을 크게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바이러스 이놈이 전 세계 글로벌 정신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과연 여러분 메르스처럼 한 2~3개월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풀었단 말이죠. 셧다운 풀고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경제를 풀고 있는데 이 지금 경제를 푸른 후에 다시 경제를 셧다운은 못할 것이라는 게 여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한번 풀었다가 막아버리면 여러분 사람들 반감이 심해지고 경기도 후퇴되니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제를 재가놓은 후에 만약 바이러스가 또다시 더 퍼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주식은 예측과 여러분 대응이죠. 예측은 하되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바이러스 후에는 바이러스 전망은 아무도 못하지만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첫째 이번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는 경제 재개하는 거. 일단 경제 재개했죠. 첫째 호재 반영됐습니다. 둘째 이름 또 뭐 있습니까? 백신, 이제 뉴스 여러분 백신 뉴스 다 나왔습니다. 백신 약 엄청나게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지금 호재로 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책은 다 나와버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호재성은 아마 거의 다 나오지 않느냐. 이제는 호재가 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금리 인하 없습니다. 금리 제로 금리고. 이제 여러분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과연 뭐 있을까? 백신 지금 여러분 임상 3차 한다 다시 임상 약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행을 한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호재성은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제가 봤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지금은 줄일 때가 왔고 지난 목요일 여러분 하락이 아마 단기 실어는 왔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로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빅스 지수가 중요합니다. 빅스 지수 꼭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여러분 공부 지수죠. 주식하고 반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여러분 나스닥을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여러분 유로스탁 지수 그게 평균인데 아니면 독일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표준은 독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나스닥을 봐서는 안 됩니다. S&P나 다우까지 같이 봐서 평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자, 일단 뭐 레포트 한번 볼까요? 봅시다. 레포트를 보니까 전망 뭐 여기보다는 미래시에서 보면은 미래시에서 다음 주 전망이 나와 있는데 미래시에서 6월 셋째 주 전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뭐 여러분 쭉 한번 대충 한번 돌아보면은 전 세계 업종별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업종별 순이익 전망치인데 전체 보십시오. 내려왔다가 이 정도죠. A. 이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1번 원래 3월달에 2월달 1월달에 만큼 안 올라왔죠.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오지 않는데 주가는 여러분 거의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다 올라왔죠. 한 80% 올라왔죠. 그러면 여러분 순이익 전망치도 앞으로 한 80%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미래같이 선반영되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인데 여러분 특히 은행 워렌 버핏이 본 은행 한번 봅시다. 은행 올라올 김새 비입니까? 특히 뭐죠? 아까 항공 어디 갔노? 항공 항공이 운송이죠. 운송. A가 운송이 여러분 항공입니다. 항공 어떻습니까 여러분? 1월달 2월달 바이러스가 녹기 전에 의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떨어졌죠. 올라갈 김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유가가 좀 올라갔지만은 항공 없습니다. 이거 운송 보입니까? 항공주 지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급락이 돼서 반등은 뭐냐? 너무 나포 기대감 때문에 너무 쫄이가지고 여러분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반등은 하지만은 그게 살아나는 건 아니죠. 너무 거기만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항공주. 그러나 반등이 놓은 것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이런 거 놓으면서 올라갔지만은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공주 운송주 여러분 지금 올라 파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매도합니다 여러분. 공매도 있으면 매도 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나라별로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번 봅시다. 예. 이건 선진국 업종별인데 미국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흥국 뭐 미국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선진국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운송, 철강, 에너지 운송이 안 좋습니다. 미국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미국이네요. 신흥국이고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은행 있죠. 미국도 은행이 여기 있고 미국입니다. 예. 그 다음 운송 똑같죠? 미국도 여러분 운송하고 은행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텔, 레저, 에너지 다 안 좋습니다. 다만 뭐 IT 쪽만 좀 좋을 뿐이죠.
그래서 저 정도인데 과연 주가가 이번에 여러분 선반영 원재 호재성을 많이 터뜨려서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과연 운송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겠습니까? 원래 1월달 A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는 무리 됐어.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한테 한 표를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제 판단입니다. 자, 요거는 그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빅스 지수부터 쭉 한번 돌아봅시다. 자, 빅스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빅스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공포지수, 빅스 지수, 주시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빅스 지수. 요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요 A가 여러분 언제냐? 2월 중순부터 급등했죠. 빅스 지수가 심지어 80까지 올랐는데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80까지 올른 거는 여러분 리먼브러스 사태 때도 80까지 안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이번에 A 이어서 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빅스가 이렇게 올라올 때 2월 달에 이런 급등했을 때 주가는 언제 안 내려온다. 반대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뭘 볼까요? S&P 차트 한번 볼까요? S&P 차트. 이거 정확하게 2월 달이죠. 여기 S&P 차트입니다. 그래도 빠졌죠. 빅스가 오르면은 주가는 이렇게 A처럼 빠지고 빅스가 내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빅스하고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건데, 자, 빅스 지수가 보시면은 자, A, B부터 이제 3월 중순부터 빅스 빠지면서 C까지 빠졌죠. 6월 이번에. 그래서 빅스 지수 빠지면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옵션 만기일 저녁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저녁. 그때 빅스 지수가 여러분 A에서 40을 넘겼죠. 장대 양보 엄청나게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면서 다우가 여러분 6.9%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빅스 지수가 양봉이 심상치 않죠. 장난이 아니죠. 너무 크다 말이죠. 지난 금요일날 조금 꼬리다가 밀렸지만 이 하나가, 그리고 제가 보는 파동도 수급도 여러분 조금 올라가는 돌아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느냐. 강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빅스 지수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내려와서 돌았다 소리는 일단 뭡니까? 반대로 주식은 이게 바닥을 찍었다 소리는 주식은 꼭지를 찍었다 소리 아닙니까? 차트를 뒤지면 똑같죠. S&P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S&P 차트에서 찍었단 말이죠. 똑같죠? 그러나 빅스 지수는 여러분들 크게 주봉이나 좀 크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자, 빅스 지수 여기 주봉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빅스 지수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항상 빅스는 원래 여러분 한 31원 안 갑니다. 이 정도 밑에서 보통 노는데 이번에 A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양봉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은 일단 이탈된 걸로 봐줘야 됩니다. 상승은. 그리고 빅스 지수도 이평선 배열도 제가 봐서 밑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정배열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즉 일단 빅스 지수 봤을 때 S&P 차트, 다우 차트는 한번 볼까요? 이 다우 지수 차트가 여러분 여기서 6.9% 빠졌죠. 이게 빅스 급등 날. 그럼 어제는 십자형 2% 1.9% 정도 올랐는데 6.9% 내리고 1.9% 상승하고 합쳐서 평균 한 5%인데, 근데 빅스 지수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 고점은 찍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주식으로 말하면 물량을 좀 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부터 B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선물 어떻게 옵션 하신 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스닥은 IT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분석 힘든데 독일 차트 한번 봅시다. 닥스 차트입니다. 독일. 여기 독일 닥스 지수인데 가장 요 A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이런 올라와 있고, 지금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보는 파동에 보시면은 요 1번에서 상승 3파 마무리됐죠. 고점이 조금 높아졌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수급을 분석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아까 지금 기본적 분석은 바이러스의 상황이라든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글로벌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상승이 마무리된 것은 보입니까? 일단 상승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서 상승 마무리된 거 보이죠? 파동이 꺾였잖아요. 꺾였죠? 다만 이게 강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다면 이번 조정이 크게 놉니다. 이렇게 놓았다면 이번처럼 고점이 낮아졌으면 하락이 크게 노는데 지금 고점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조금 제가 봐요. 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뒤에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많습니다. 또는 다음 들었다가 이렇게 출렁거리 형태가 놓는 바로는 아닌데,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주가가 너무 다이렉트로 올라왔거든요. 이 독일 차트도 여기서 너무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만만치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H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바로 내일 모레부터 바로 올라와서 2번째로 올라서 이렇게 3번째로 갈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죠. 4번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4번은 아직 힘들다 봅니다. 물론 파동이 여기 한번 올라오면 이렇게 뭐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서 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든지,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2번 패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 저는 풋옵션 쪽으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들었다 할 것이냐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 올라오느냐, 아니면 바로 1번처럼 올라오느냐, 여기서 바로 2번에서 올라오느냐, 요거는 분차트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3파를 주고 오지 않겠느냐, 즉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한창 사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이 폭 안으로 주가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 A 안으로 저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파동상 제가 봤을 때 이놈이 에너지를 봐야 되니까 분차트를 봅니다. 분차트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런 분차트를 우리가 보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분차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제가 같은 게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단 가요. 1번, 2번 S 치고 올라가냐, 다시 3번에 내려오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안으로 요 A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 뒤쪽 부분이 너무 좀 과다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런 주식의 선행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호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조금 저 부분은 오바를 한 것이 않느냐, 오바슈팅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워렌 버핏도 아마 그래 보지 않았을까. 주식은 항상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내리거든요. 우리가 경기 지표하고 주가는 같이 안 갑니다. 경기 지표하고 여러분 주가 같이 가면 쉽죠.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것은 선행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 어떤 경제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상당히 항상 그 오차가 있습니다. 늦단 말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같이 분석해야 됩니다. 그 차트 분석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흐름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도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옵션할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안으로는 들어올 예정이다. 일단 이 다음에 또한 화려한, 지금은 원체 바이러스 때문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르고 더 내립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는 나중에 들어올 거라 봅니다.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때는 파동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지표 흐름 이런 것보다 파동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그리고 독일 차트가 좀 중요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S&P나 다우나 다 비슷합니다. 이 S&P 차트입니다. S&P 차트인데, 자 단기적으로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급락했고 어제 여러분 살짝 1.3% S&P 올랐는데 당일 급락했다가 올라왔거든요. 요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뭐 내일부터 이렇게 더 올라가지고 내일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차후 문제죠. 들어야 되지만은 내일 아침에 나스닥 선물을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도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은행주 여러분 KB금융 한번 봅시다. 이 KB금융인데 워렌 버핏이 말했지만 금융주들은 이 A 낙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지만 이미 B에서 보십시오. 주가가 빠졌죠. 이만치. KB는 국민은행인데 여러분 많이 빠졌죠. 이미 이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금융주들은 제가 봤을 때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공주들이 여러분 대한항공이 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항공주에서 대한항공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놈의 쏨들이 저끼리 형제간에 사고 여러분 이런 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한항공 저는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납폭은 크죠. 이번에 납폭이 크게 되면 대한항공이 상황이 참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워렌 버핏처럼 아무리 여행은 여러분 비행기는 그렇게 아직은 좀 그렇고 다만 납폭이 너무 큰 거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회사가 부실해서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올라간다 보니 저는 항공주는 추격 매수는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 거 같은 경우는 납폭 가대에 대한 반등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번에 쭉 올라왔는데 이번에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죠. 특히 우리 조선업종을 한번 볼까요? 이 조선업종이 여러분 참 재밌죠. 지금 지나서 보는데 여러분 업종들은 한국조선에 좀 고점 좀 많이 빠졌다. 이래 되죠. 이미 언제 벌써 이렇게 빠졌노? 미국장 이제 어제부터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참 기가 찬 거는 뭡니까? 조선업종이 한국조선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여러분 카타르 수주 놓으면서 급등했죠. 이번에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카타르 수주 때문에. 또 그 신기하게도 왜 여기서 카타르 여러분 수주가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다시 빠지면은 저는 조선주들은 앞으로 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 잡아도 된다 보는 사람인데 저는 조선주들은 한국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번에 이런 마침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느냐. 추기면서는 안 되고 중기주로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철강, 금융, 조선, 여러분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정권 이런 업종들이 과연 계속 우리가 경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 이 에솔 같은 게 에너지 여러분 유가가 지금 이제 30달러 넘게 올라왔죠. 유가가 지금 36달러까지 지금 최근 올라왔는데 그래서 주가가 유가 많이 에솔 같은 데 여러분 많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나 지금 벌써 여러분 이렇게 와 있죠. 상당히 많이 최근에 언제는 많이 빠지지 싶을 정도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미 주식은 여러분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 파동도 그렇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지수를 좌우하는데 이 정도들은 벌써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미국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계속 치고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박스권, 이 앞쪽 박스권 제압이 이 안으로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종합주가도 이 안으로 안 들어오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종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현재 양봉이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양봉이 나와서 저점에서 많이 올랐죠. 그러나 결국은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겠느냐. 이 안쪽으로 이 B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저는 크다 봅니다. 미국장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급등하게 녹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이러스의 문제,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재개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번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물론 여러분
주가는 말로인데 순이익은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본적 분석했을 때도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량을 줄인 상태에서 50% 정도 줄여야 되고, 물론 IT 종목, 바이오 종목 이런 쪽에 단타 종목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좀 감안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보고 있던 주식을 좀 제치 보자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지금은 시황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 정도는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옵션 관점에서, 옵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 증시 종합주가 방향 아닙니까? 예. 옵션 시장을 한번 보면은 저번에 6월 만기일 여러분, 6월 지난 목요일이죠. 6월 11일 목요일 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신호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풋옵션이 크게 터졌었는데, 그때 이미 단기 고점 신호가 나섰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요 날이 여러분, 요 날이 A가 여러분 지난 6월 11일 목요일 만기죠. 옵션 만기. 요 날. 그래서 주가가 그때 살짝 1번 개발을 했다가 뜨다가 장중 확 2번처럼 박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에서 요 3번에서 2번까지 요때 이런 풋옵션이 몇 배? 20배에서 30배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국내 선물 차트인데 여러분, 이미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분위기죠. 언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빠졌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보니까 많이 밀렸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재밌는 것은, 이번에 만기날, 6월 만기날, 요 1번에서 2번까지 풋옵션이 20에서 30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 B에 보십시오. 지난 6월 12일 금요일 날, 요 A 저녁에 미국장이 급락했거든. 그러니까 B에 아침에 개발하기 이러면, 이만 빠지 10포인트 빠졌습니다. 별표만 거 빠졌죠. 만약에 이번에 만기가 하루만 더 늦었다면은, 6월 10일 이 금요일 날 만기였다면 풋옵션 여러분 100배는 넘게 터졌죠. 다음날 개발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요. 즉 풋옵션 하신 분이 1번부터 풋옵션 하신 분이 만약에 어제 금요일까지 하루 더 갖고 갔다면 대박 터졌습니다. 즉 풋옵션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5분 차트, 10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A에서 콜옵션 100배 이상 대박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B부터는, 이 B에서는 풋옵션 세상이 다가온다. 자기가 일관성 있게 여러분 배팅을 한다면은 풋옵션에도 다 기어오는 거고, 더 크게 한번 볼까요? 3월 달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풋옵션 하신 분, 제가 옵션 하신 분, 그래서 수백 배 터졌죠. 심지어 300배에서 800배까지 여기서 이 A에서 여러분 수백 터진 거. 그렇지만은 이번에 콜옵션은 그렇게 많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B에서 여러분 이번에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C에서는 다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등락하겠지만 풋옵션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풋옵션을 기다렸던 분은 지난 목요일 옵션 만기 날부터는 풋옵션을 시작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날 7월물 사서 좀 묻어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합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럼 옵션 차트 한번 볼까 간단하게.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풋옵션 265짜리인데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보시면 이는 월물입니다. 예, 여기서 1.5짜리가 아침 갭다고 5.25 한 4배 정도 올라갔고 뭐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만기가 만약에 하루만 늦었어도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입니다. 위클리 옵션 풋인데 위클리 옵션이 275짜리네요. 예, 풋 275짜리인데 지난 목요일 날 장중에 0.45 한 4만 0.45 했습니다. 4만 5천원. 금요일 아침에 갭 상승되면서 4.23 한 10배는 안 되고 8배 정도 터졌죠. 만기 같으면 대단히 터졌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지난 제가 간단하게 옵션 차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분 영상을 제가 금요일 올려드렸는데 지난 6월 11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날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대충 그때 장중 정강 후약이었죠. 풋옵션이 10배에서 한 30배 터졌는데 요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때 나삭 선물이 장중에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지난 목요일 우리나라 만기 날 장중에 여러분 나스닥 선물이 미리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밤에 미국장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종합주가 즉 글로벌 증시는 조금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뭘 보고 하느냐?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여러분 나스닥 선물 차트 나스닥 선물 차트 여기 나스닥 선물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장주 10시 30분에 지난 목요일입니다. 6월 11일 10시 30분에 보면은 여기서 좀 밀리고 있었단 말이죠.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장은 안 열리지 밤이 열렸지만은 낮에도 선물이 시작되니까 그래 저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날 장중에 좀 밀렸죠. 그래서 풋옵션 287.5짜리 같은 건 장중에 보시면 0.16까지 내려갔던 놈이 이렇게 3.5까지 그 다음에 3.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약 15배, 20배 16,000원짜리가 얼마 35만 5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10시 30분부터 3시까지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목요일 아닙니까? 근데 이 목요일 밤에 미국장이 박살 나버렸죠. 다우가 6.9%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풋이 A까지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0.16짜리가 만약에 금요일이 만기였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게 3.5까지 올라갔던 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점은 넘었겠죠. 그때 16,000짜리가 100만이 넘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만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박은 안 터졌지만은 하루만 늦었어도 풋옵션은 대박됩니다. 즉 이미 이때 10시 30분 지난 목요일 날 10시 30분 6월 10일 10시 30분 A부터 종합주가는 꺾일 확률이 컸다는 거죠.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나스닥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목요일 빠졌고 지금 주가가 어제는 하루 쉽다잉 쉬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럼 좀 더 크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당일날은 풋옵션이 크게 터졌는데 한 달간 콜 290주 한 달간 보시면은 지금 6월 11일 만기를 봤으면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점에서 만기가 아까 6월 11일 6월 11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거의 2,000짜리 0.02 2,000짜리가 6월 8일까지만 해도 8.2 즉 2,000원짜리가 얼마 여러분 82만 2천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82만 2천원까지 올라갔던 놈이 여기서 지그재그로 빠지면서 만기일 날은 여러분 거의 1,00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2천원짜리가 82만원까지 갔다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옵션입니다. 콜 옵션이에요. 상상의 수익이라는 거. 이렇게 됐다는 거죠. 2,000원, 2만원, 20만원, 100배, 400배 났습니까? 한 3, 400배까지 올라갔던 놈이 다시 꽝. 그래서 중간에 먹고 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한 건 A에서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되면서 풋옵션이 살아나는 지난 목요일부터는 풋옵션 장이 되고 미국장이 꺾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당분간 드디어 시장은 뭐다? 풋옵션 장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지난 3월달처럼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옵션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장시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자 그래서 올해 6월 11일 만기날이 변곡점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장중에 풋은 20-30분 터졌지만은 그 다음에 다음 전에 이런 저는 풋옵션 피라미드 전법을 쓰겠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저는 일단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옵션을 지금 100만원 정도 풋옵션을 잡아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풋옵션을 좀 잡아놨는데 100만원 잡아놨고 예를 들어서 내일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나면 그대로 끌고 갑니다. 만약에 지수가 살짝 올라온다 하면 종가에 풋을 또 100만원 또 사들어 합니다. 왜냐? 지금 장이 올라가더라도 출렁거리다가 다시 내려갈 반대만 놓을 수 있습니다. 1번처럼 2번처럼. 그래서 다시 올라온 피라미드 또 올라오면 추가를 때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런 옵션 가격은 뭡니까? 가격이 다른 걸 해야죠. 예를 들어서 200 내가 80을 했다면 282.5를 한다든지 285를 한다든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음 주 만까지는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여러분 위클리 옵션은 화요일 종가나 수요일 종가에 베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옵션 피라미드 전법 100만원 넣고 수익 나면 그대로 그거 가지고 끌고 가면서 대응할 거고 손실 나면 100만원 더 들어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가 뭐가 되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주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 6월 19일이 미국 만기 날이죠. 아마 만기 날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주에 돌입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 따라 지금 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노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옵션은 변동성이 크면 옵션은 여러분 유리합니다. 당첨금이 크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파동상으로는 제가 말했죠. 이게 참 여러분 파동상으로는 여기서 바로는 일본 매수 청산은 나왔습니다. 상승.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하락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처럼. B처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가야 어깨가 나와야 되는데 요 이번 대에 강한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요 앞쪽 A에서는 여기는 그렇게 강한 하락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식으로 말하면 매수 청산돼야 되죠. 보통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 3파 올라가면 이렇게 보통 꺾이기 때문에 1번에 매수 청산, 2번에 매도, 1번에 콜 청산, 2번에 풋, 1번에 2번에 과도기 이 흐름이 나오는 장소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S&P도 그렇고 러시아 2000도 그렇고 이 S&P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급상으로는 보편적으로 이놈이 고점이 높아졌단 말이죠. 고점이 높아지면은 반드시 밑에 에너지가 이렇게 2번처럼 고점이 낮은 형태가 나와야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보통 우리가 상승은 이탈됩니다. 주가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틀어줘야죠. A에서. 그럼 여기서 보통 이렇게 내려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B에서 하락이 좀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참 힘들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C 부분, 과도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여러분. 이 Y 부분처럼. 이런 부분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큰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 만기고 미국이 만기주니까 참 만만치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음파드 차트상 이렇게 그래서 딱 저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2번처럼 안 오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다시 올라서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2번에서 다시 배팅을 풋 쪽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미국장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지 또는 여기서 오늘 여기서 반등이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갈지 2번처럼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요거는 우리가 보통 분차트로 이러면 대응합니다. 장중에 보통 분차트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한 2시간 찼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요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측을 한다면은 왜 이랬죠? 요 놈이 좀 이렇게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차트 보고 대응해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 장출발할 때 여러분 나삭선물 방향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삭선물 방향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매매하는데 여러분 도움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옵션 여러분 교육 자료라든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 교육 영상 이런 거는 여러분 여기 YKS 1134 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특히 옵션 여러분 국내 선물 옵션 교육 영상 진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유로 단톡방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전망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은 여러분 너무 정보가 많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편견과 판단이라는 걸 분수를 잘해야 됩니다. 편견과 판단. 보통 주식을 하면은 선물을 하면은 편견을 많이 가지게 되죠. 편견은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가 풋옵션을 사시거나 자꾸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신 분은 긍정적인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내가 지금 하락적으로 베팅하신 분은 부정적인만 자꾸 쳐다보는데 이게 편견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풋옵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락적인 뉴스를 많이 챙겨보는 스타일인데 이건 편견입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이게 판단입니다. 그래야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측은 이렇게 하되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가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중간에 흔들려서 결국 옵션 같은 거는 다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푼돈만 먹고 노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박어두 방송을 좋아하는 RC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